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진짜? 사망률 1등인데요. 나머지 166시간은 산소를 못 쓰는 몸이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기생충약이 이 세상의 암을 다 없앨 걸로 막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결과들이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암이라는 게 이제까지 진짜 난치병이기도 하고 불치병이 더 가깝기는 한데 좋은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됐었는데 참 진짜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안타까운 소식을 이게 접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의욕이 많이 떨어지실 텐데 의욕이 떨어진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본을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그 기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이게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진짜? 네. 사망률 1등인데요. 여러 가지 암들이 이제 순위를 다투면서 이렇게 막 바뀌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암은 두렵고 아직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암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게 이게 왜 생기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기존의 현대의학에서도 많이 밝히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게 사실 쉽게 밝히지는 그렇죠. 못하고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치료하고 보자 이런 개념인데 3대 요법이 그 수술이죠. 첫 번째는 수술, 그 다음에 항암 주사요법,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요법,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들자면 이게 온열요법 이렇게 이제 들고는 있는데 주로는 이제 세 가지죠. 이 항암 주사요법에 표적 치료제다, 면역 치료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방사선 치료에 감마 나이프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 크게는 이제 세 가지인데 저희들은 일단 이게 왜 생기나 원인이 뭔가 이 기능의학적으로 관점으로 이제 봤을 때 어떻게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게 다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원인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제일 첫 번째 꼽는 것이 저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는 환경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많이 꼽고 있는데 그 외에도 화학약품을 많이 쓴다, 담배를 핀다,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산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소는 우리 주변에 21%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먼지랑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것은 좀 무색하게 먼지까지 같이 먹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긴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21%의 산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 물론 이제 호흡하고 다시 나가는 산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불어 넣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만 나온다면 불어 넣고 이 사람이 죽겠죠. 그렇죠. 산소를 못 마시니까. 근데 이렇게 뱉어내는 거에도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21%를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그게 충분히 들어갔다가 충분히 환기가 되고 다시 나오는 그런 작동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그런 기능 자체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장님도 치료를 많이 해보셔서 그러시겠지만 환자들이 가슴이 답답해요. 그렇죠. 힘들어요.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유방암 환자는 이게 이제 유방 수술을 하다 보니까 가슴이 꽉 쬐지고 흉터가 너무 크게 생겨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호흡하기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호흡이 힘드신 분들 우리가 보통 무슨 치료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호흡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산소증이 이제 암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는 그럼 호흡 기능을 살려야 될 텐데 그러면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호흡은 신경이 결정을 합니다. 너 지금 어느 정도의 호흡 강도로 해야 된다. 우리 몸의 이제 반응을 좀 통해서 판단하는 거고 명령은 근육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호흡 중추가 어디 있냐? 호흡 중추가 뇌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뇌간에서 이제 모인 정보들이 근육의 수축 강도를 결정할 텐데 그 근육들은 가장 중요한 근육은 횡격막이 되겠죠. 횡격막을 왔다 갔다 내려있는 신경은 경추 3번에서 5번에서 나와서 횡격막을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흉곽이 열려야지 공기가 쏙 들어가겠죠. 그렇죠. 갈비뼈 사이가 이렇게 네. 열려야지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갈비뼈 사이를 지배하는 신경들은 각각 등뼈 사이사이에서 위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하고 등의 어떤 경추와 흉추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부족해지면 이제 부호흡근들을 사용을 하는데 부호흡근들은 대부분 부경부에 있는 근육들, 그러니까 이 갈비뼈를 위로 들려줘야지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거북목이 되거나 일자목이 되면 이쪽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또 우리가 복근, 그러니까 왕자 만드는 복근, 그 복근 또한 복압을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의 호흡을 도와주는데 이 복근 또한 많이 뭉쳐져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호흡의 양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치료의 목표는 일단 호흡 중추를 살리기 위한 이제 목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치료들, 그리고 나머지 근육들을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등, 허리, 그리고 복부, 그리고 근막들의 이완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통해서 호흡을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중에 뭐 가슴 근육만 호흡에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쉽고 이게 뭐 횡격막 정도는 뭐 이해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목에서부터 이 배에 있는 서해부까지의 그렇죠. 근육 전체가 다 호흡에 쓰여진다. 그리고 등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뭐 무게를 들거나 뭐 이런 것들에 쓰여지는 근육들보다 호흡에 쓰여지는 근육이 훨씬 많고 호흡이 뭐 다 아시다시피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흡을 들여마실 때 있잖아요. 낮에는 우리가 숨이 차면은 그냥 들여마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밤에 많이 생겨요. 네. 네. 밤에 주로 어떨 때 생기냐? 코를 고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산소 포화도 자체가 뚝뚝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요즘은 애플워치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심박동수,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운동량 이런 모든 것들 다 잴 수 있는 그런 전자 시계가 요즘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이지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플워치에서도 그렇게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체크가 되면 반드시 수면센터, 요즘은 보험이 되니까 수면 검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수면 검사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교정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암 환자라고 하시면 좀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암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면 무호흡을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물론 다 중요한데요. 중요하냐면 그 고압 산소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고압 산소 치료를 이제 암 환자들 분들한테 하는데 이게 원래 목적은 당뇨 환자들 혈관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이 발끝이나 아니면 이 피부가 이제 썩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수병, 네네. 깊은 곳에 잠수를 했다가 너무 빨리 오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압 산소 탱크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목적은 우리 몸 깊은 곳에 산소를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 치료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뭐 만약에 2번을 하신다 그러면 매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 때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게 돼요. 근데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24 곱하기 7을 7. 하면 되죠. 그죠? 네. 168시간이 되는데 168시간 중에 2시간은 산소를 깊게 넣어주고 나머지 166시간은 산소를 못 쓰는 몸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평상시에 산소 이용률 자체를 올려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뭐 고압 산소가 병행이 되면 좋겠죠.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시 돼야지 된다. 그런 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산소를 마시고 있으니까 난 괜찮겠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암세포는 24시간 매 초마다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일주일에 2시간밖에 치료를 안 한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산소증이 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암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좀 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암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